네, 지금 화면이 세 줄 세 줄 해서 9개 화면이 꽉 찼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보기가 좋아요. 오늘 5월 10일 열 번째, 열 번째인데 만족할 만한 진도가 안 되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음, 몇 년 전에 동료 상담사 그때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집중할 때와 참 다르다. 낮 시간도 투자를 못하니까 또 힘들다. 핑계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그 밴드에 올린 PDF 자료,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한글 파일로 다시 다 올렸거든요. 그 내용이, 어, 제가 가지고 있는지는 좀 오래됐는데 정확한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어제를 못했거든요. 출처가 없다 보니까. 분명히 어디에 공신력이 있는 데서 제가 다운받았고 정리를 한 건데 정확한 출처를 지금 도대체가 기억이 안 나서 대충 어디라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게 그 사이트가 지금은 또 없더라고요. 전라도 쪽에 있는 대학교 사이트인데 지금은 없어가지고 찾을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진짜 원론적인 제가 그 지금 이 내용에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약 약물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뒤에 파킨슨과 같이 살아가기, 파킨슨 관리하기 뭐 이런 내용을 보면 아주 쉽게 난이도 높은 게 아니고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이 파킨슨을 받아들이고 같이 그냥 일상생활을 해라 내용들인데 혹시 바닥에 5장이나 4장 마지막에 혹시 밴드에나 올린 거 보니까 그 찔레님이 제가 올리고 얼마 안 돼서 확인하시 그 밴드 소리를 듣고 계셨으면 어떡하나 걱정될 정도로 확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음, 그 시간에 봤어요. 거기에서 파킨슨병 받아들이기에 5장에 보면 적응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응하기라는 단어가 잘 안 쓰이는데 여기는 적응하기 그리고 그냥 일상에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쪽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다 등록하고 난 다음에 카톡에다 올리고 그 카톡 읽기 있잖아요. 읽기 녹음 그 파일 읽어주기를 했더니 한 시간 5분 약간 좀 느린 제가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그 속도를 봐서 들리나 한번 보세요. 시간 10분입니다. 파킨슨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한 장. 파킨슨 들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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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은 어렵고도 복잡한 신경질환이다. 이게 녹음을 해보니까 어떤 데는 되게 빠르게 읽는 게 있고, 지금 제가 전화기가 두 대인데, 하나는 되게 빠르게 읽고, 설정이 그렇게 됐나 봐요. 지금 이거는 약간 느린 듯한데, 그, 그 PDF 파일 전부 다 읽으니까 한 시간이에요. 한 음, 시간 녹음을 했더니, 아니, 녹음을 했더니 한 시간이 딱, 한 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천천히 저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왜 오픈 채팅방에 보면 어떻게 지내고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돼 있던데 저는 우리가 단기간에 끝내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일상에 적응하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오픈 채팅방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제가 그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 중에 한 분 저한테 개인톡을 보내와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 약하고 모든 걸 한번 적어봐라라고 했더니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2년 차인데 약이 500이 넘어요. 500이 넘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먹고 그러면서 말하는 모든 증상들이 약으로 인한 강직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어디 의사 하는 사람 붙들고 집중 토론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 흉수 파킨슨 증상하고 약으로 인해서 더 덧붙여지는 증상. 저는 약이 소진이 되면 2시간 반에서 3시간 되면 그냥 올스톱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대신에 저녁 시간쯤 되면 이제 강직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관절이 뻣뻣뻣뻣한 거와 근육이 뭉쳐져 가지고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막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으로 인한 근이상증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의사들은 이게 파킨슨 증상이 안 움직이는 거를 원활하게 하는 데다가 집중을 해서 약을 처방을 하다 보니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분도 그 마도파 확산증까지 처방을 받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먹지는 않았다더라고. 이제 사람들이 왜 그걸 먹냐고 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을 일을 하는데, 그 일하기 위해서 예, 먹기는 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불편한 시간이 그때 많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줄이는 게 정말 답인데, 그런 얘기를 제가 강조를 못하니까 좀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자료를 더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일을 하도 이쪽 저쪽에다 쑤셔 넣어가지고 이거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냥 초창기 파킨슨 환자들한테 이 약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숙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다음 주에는 한 분씩 얘기를 다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기, 카톡으로 제가 카비도파하고 2가지를 올렸는데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보이세요? 핸드폰으로는 화면이 안 너무 작아서.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글자가 안 나와요. 멈춰 있는데. 화면 안 열리는데요?
음, 보여요. 보입니다. 카비도파가 퍽틴에 들어가 있는데, 이거 대충 다른 내용은 아는 거고, 일반 복용량이 성인 전국 70에서 100mg이거든요. 일반적으로 100이. 이게 100이면 노란 색깔 100, 레보도파 100 카비도 100 용량 25. 레알이면 레알. 레알이 네. 되면 100이 돼요. 그게 일반 복용량.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복용량인데 최대 용량은 200. 최대 용량까지 먹을 필요는 없는데 이 최대 용량이 한도가 있긴 한데 저는 이게 일반 복용량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중추신경계 이런 있는데 가끔 일어나는 부작용 여기에 보면 비립성 저혈압, 신경항진, 부정맥, 그다음 기억상실, 신경과민, 불면, 피로, 환각, 운동실조, 근긴장, 이상성 움직임. 그러니까 파킨슨이 정말 다양한 우리 신체 증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질병이 진행한다라는 착각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또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단받기 전에 몸 상태와 약 먹고 달라지는 것이 진행이 아니다. 부작용 가능성을 정말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저는 제일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환자 교육에 위장관 문제, 약효가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더라도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앉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이런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카비도파 얘기고요. 카비도파가 근긴장성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걸 하나 보면, 이거는 벤세라질 마도파에 들어가는데, 이 벤세라짓에 대한 거는, 어, 제가 다른 분이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고, 제가 경험하지를 못해서 설명을 못하겠고요. 그 대신에, 벤세라짓이 포함된 마도파 HBS를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덧붙여 놨거든요. HBS는 60%. 서방정이니까 일반 마도파보다 60% 정도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 적었는 거는 보면, 이건 지금 벤세라짓 부작용이에요. 여기는 빈혈, 혈소판 감소증, 불면, 흥분 이런 것들이 불면이 여기 있어요. 근데 아까 긴장 이상 이런 거는 벤세라진은 안 나타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주의사항에 골연화증. 제가 이걸 보고 마도파에서 퍼킨으로 바꿨거든요. 그다음에 치료 도중 온오프 현상이 있다면 더 적은 일회 용량을 보다 자주 투여하는 것이 좋다. 이게 약 설명서에 있는데 이렇게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처방하는 의사분들은. 과민 치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감량하는 것보다는 투여 간격을 증가, 좀 더 자주 먹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게 음,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중 최고 농도 도달 시간이 마도파는 1시간이고 Hb에서는 3시간이 걸리더라. 그 3시간이 걸리면서 마도파 하나 똑같은 백이 들어가지만 60%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그다음에 레보파의 반감기가 45분이라는 건 여기 흡수된 상태에서 1시간 정도에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설명을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그냥 읽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올렸거든요. 그다음에 컵빈으로 들어가면 드러그 인포하고 약학 정보원하고 군데서 다 찾았거든요. 합쳐진 거예요. 근데 피해야 할 거. 코킨을 먹으면서 다른 파킨슨병 치료제, 항콜린 약물, 항우울제 이런 정신과 약하고는 같이 먹지 마라. 피해라. 이건데 보통 퍼킨과 항콜린이면 항콜린제 떨림에 먹는 약을 같이 먹는 경우가 덜 있더라고요. 그리고 퍼킨의 지금 여기 최고 농도 도달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반감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뚝 떨어지는 시간. 요거 계산해서 약을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력 저하, 기억력 저하, 예민해지고, 변비설사, 그다음에 여기 자주 일어나는 부작용이 정신신경계 불안행동, 가끔 일어나는 게 눈, 시야, 목록, 기억상실, 운동신조, 환각, 근긴장성 움직임, 그리고 약학정보원 자료에서 보면 투여하지 말 것 했는 것 중에서 이게 지금 퍼킨인데 피부 질환 환자 있는 사람은 이게 더 악화된대요. 그리고 고단백 식이 여기도 나와 있고, 그다음 적용상의 주의사항 여기를 한번 보면 업다운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입의 용량을 범위 내에서 횟수를 증가시키고 온오프는 점차적으로 감량하거나 휴약한다. 음. 근데 저는 이걸 봤었는데 이게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니까 처방에 대해서 알고는 못하지만 저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의사한테 뭐 약을 정량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일님 반응부터 말 들어볼까? 아, 제가 그 진료받는 의사는 저 얘기하면은 그 용량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고 제 의견을 좀 받아주는 편이긴 한데 주변에 다른 환우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사들이 되게 좀 거부 반응이 심하대요. 이제 말하기 나름이긴 할 텐데 그 약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다른 약을 좀 먹어보고 싶다 약을 얘기하고 그러면 그 수용이 안 되고 그냥 의사가 강제적으로 그냥 자기 의견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의사랑 얘기한다는 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도 이제 일부 의사들이 바뀌고 쉽지 않은 건 맞아요. 한일님
이게 본인이 본인 약에 대해서 알고 가서 대화를 하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이 증상이 나타나니까 다른 약으로 바꿔주세요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의사도 한의님 담당이 주치의하고 똑같이 제 의견을 잘 받아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증량은 서로 상호 의논을 해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냥 환자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본인의 의사 의료 전문가 얘기를 하고 영수 의사하고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다른 약 뭐 퍼킹이 급해가지고 처방 받으면서 뭐 내보다 더 알고 있네요 이러면서 이제 약 이름 이것저것 됐더니만 그분은 자신이 처방하지 않는 약에 대해서는 또 모르더라고요 약명을.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제 주치의는 그냥 저를 정신과적으로 예민하고 예민한 사람, 그리고 사실 그 약에 거부 반응이 심각한 사람, 그렇게 이제 딱 낙인을 찍어놨어. 그러니까 뭘 더 추가적으로 더 먹어볼까요?라고 얘기를 해도 의미 없어요라는 말을 해요. 근데 저는 지금 퍼킨하고 미라펙스 두 가지를 먹는데 요즘 미라펙스를 중단을 해볼까 싶을 정도로 식탐이 너무 생겨서 이렇게 먹기 음, 시작하면 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또 후회를 하고 그 방법 외에 뭐가 있을까 또 지금 한참 고민하는 중인데 써니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약 공부 자기가 먹는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그리고 파킨슨 그 처방하는 6가지도 다 알고 가야 도저히 되지 않나 싶어요. 구름도사는 예. 제가 음, 두드리 했는데 예? 그동안 지금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약 들이대고 했는데 어떠세요? 예. 현재약服用은 만족하는데, 다들 열심히 사세요. 저는 약을 이래, 안 그래도 그 문구를 이렇게 부작용하고 있는 거 보면서, 그 세세한 내용들이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요거닥 하는 또, 그 학경도 안 쓰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접근하는 게 오히려 어떤 전문성인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인상도 줄까 봐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주치의하고는 이제 이제 의견을 많이 이제 수긍하려고 노력하고요. 이제 그렇게 출발하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는 약이 안 맞아가지고 애먹었어요. 1, 2년간 정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저를 진료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약효가 어떻게 재수 좋게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어, 호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났던 게 제가 이제 주치의한테 질문했던 것들을 이제 주치의가 이제 들었으면서 그 선생님께는 약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은 것 같으면은 서울까지 올라올 필요가 있나? 우선은 이제 어,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어설픈 정보에 노출돼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혼란 아니면은 뭐 역효과 있는 부분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 좀 정천된 그런 처방에 좀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한 하루 종일 이래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진료받는 거는 뭐 10분, 5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 현재까지는 별 불만 없이 진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약은 공부해야 되겠지, 해야 되겠지 하는데, 아이고,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 말이 그 말이고,
뭐 하여튼 모든 경우에 다 해당되는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놨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음, 꼼꼼하게 이렇게 따질 정도로 또 제가 또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약을 공부해야지 하면서도 많은 유보적인 입장 가지고 있어서 좀 반성됩니다. 열심히 살지 못했다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약, 약, 약 부작용, 상호작용을 들여다보면 이 약이나 저 약이나 그 약이나 하여튼 보면 부작용을 쉽게 말하면 이 약을 만들어서 이 약을 먹는 사람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혹시나 모를 안 좋은 걸로 인해서 자기네들 제약회사에서 피해가기 위한 면피의 방법으로 이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은 이러한 증상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공지를 했다.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서 뭐 약간의 그런 거에 공지를 했다라는 거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부작용은 여기나 저기나 제가 봐도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뭐 일반화를 하는 게 좀 급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럴 때만이 좀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하니까 제 몸 상태에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약의 부작용 때문인지 또 다른 또 요인 때문인지 조건 통제가 되지 않는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신을 안 쓰더라고요. 제 다리가 이제 그 종아리 쪽이 붓거든요. 약부작용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작용 때문에 약간 변경하기에는 아직은 그래서 그 부작용을 좀 감수하고 조금은 더 가보자 그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고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근력 운동에 통해가지고 종아리 근력을 좀 이렇게 향상시키면 그런 부종을 예방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제가 또 이제 이제 적용을 한다든가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뭐 조금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나면은 또 그게 이것 때문이지 뭐 그러니까 명백하게 제가 하는 것들이 그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 조금 부족해요. 엄격한 어떤 조건 통제에 의해 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이 배는 아니면은 아니다 이러 싶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서는 어설프게 이 부작용이다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하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작용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많은 부작용 중에서 자기한테 이게 부작용인지 이게 진행되는 노화인지 그냥 다른 병인지 그거를 알려면 이러저러한 그 지식들을 참 본인의 몸 상태를 진짜 많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약학정보원 들어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약학정보원 들어가는 걸로 한번 볼게요. 지금 구름도사님, 그럼 약을 적정하게 처방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접해본 분들을 보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약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은 현재는 좀, 어떨 때는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면서, 어,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에 이 증상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동의하는 편이라 가지고 음. 약부작용은 일단 좀 감수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 지금 요 화면이 혹시 보이세요? 카톡 네. 화면. 카톡, 예, 예, 보입니다. 드러그 인포. 아니요, 카톡 화면이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냥 다시. 이게 드래그 인포 보여요. 아, 예, 보입니다. 이게 드래그 인포에서 제가 퍼킨을 제가 약을 보는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유료 회원이라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라서 여기에 쭉 내려가서 피해야 할 음식 이런 걸 다 열어봐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적용 주의, 경고, 이상 반응, 상호작용, 용법 이런 거 보면은 적용 주의라는 게 퍼킨의 적용 주의거든요. 외부 도파제 장기 투여 시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업다운 현상이 될 경우는 일회의 용량 범위에서 1일 용량 범위에서 투여 횟수를 증가시킨다. 이 말이 하루 총량이 400이다. 그럼 400을 4번으로 먹을 게 아니라 그거를 횟수, 그러니까 5번이나 6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온오프 현상이 나타날 경우 이때도 점차적으로 감약하거나 휴약한다. 그 다음에 증상이 악화되면 기타 파킨슨제 복용한다. 증량하는 얘기는 잘 없어요. 제가 어디 찾아봐도. 여기에 용법이 있긴 하지만 일일 1,500을 초과하지 않는다. 최대치가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 최대치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말고 한 군데만 더 들어가 볼게요. 약학정보는 지금 무료 사이트고 되게 잘 돼 있어요. 요즘은. 여기서 카르비도파 이거 별도로 클릭하면은 여기 카비도파에 대한 설명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레보도파 그러면 레보도파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나오고 그래서 에티피나 쳐보고 끝낼게요. 에티피나는 여기 보면 매실산 이렇게 처음에 심사 결과가 PDF 파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저 이거 다 열어보거든요. 그리고 이 안에도 다양한 그 정보들이 있고 이것 좀 읽으면 엄청나게 뭐가 많아요. 뒤에. 부작용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호작용 여기에서 독성 정보 보면 망막 독성이 있어요. 망막. 눈에 아주 안 좋다라는 그런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제 경험으로 눈이 너무 심각하게 뭐가 하나 막에 불투명한 막이 낀 것 같아서 이걸 다시 들여다봤더니 다른 약에는 없는 건데 여기 독성 정보에서 이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눈에 뭐가 끼어도 약초 약초
시간은 길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시도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거죠. 약효가 지속되는 게 더 마음에 들면 계속 먹는 거고, 약효 지속도 만족하지만 눈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불 중단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아까 눈이 힘든다는 건 이문증 같은 그런 경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문점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뿌예요. 후에 뿌에 뭐 그냥 막이 하나 더 있고 여기 화면에 비닐로 이렇게 불투명 비닐로 막아놓는 느낌. 음, 그러니까 약간 부은 느낌도 있지 않아요? 부종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시력이 떨어지던데. 어떤 거? 시력. 시력. 그렇죠. 시력이 엄청 이런 떨어졌어요, 저. 저는 시력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컴퓨터용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여기 사람은 그 점만 콩콩 찍혀져 있어. 저도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이거 글자는 근거리 아예 안 책 보여. 보는 용인데.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안경이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하면서 가능한데 안경을 꼈는데도 그냥 막이 뿌예 계속 눈을 비벼야 돼요. 그 에키피나 복용했을 당시.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못 참겠어서 에키피나를 중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계속 쌓이게 되면 다른 질병까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구름도사님 그 부종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약이 뭐죠? 음, 라펙솔, 뭐, 버킨, 맹도파하고 버킨은 같은 계열이고, 그리고 프라펙솔, 프라펙솔이 질렉트 하루에 하나를 먹고 해요. 프라펙솔이 그 미라펙스 종류 그게 하지 부종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종이 안 있으면 그래도 우리약이 괜찮으니까 부종하고 관련된 차를 마신다거나 다리를 높이 들어서 지낸다거나 맞아요. 방법은 그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 계속 앉아있지 말고 자꾸 움직여서 풀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 살아가야 되는. 그래가지고, 뭐 서서 이제 컴퓨터로 이제 업무를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우리 학교 공사 중에는 뭐, 안 그래도 공사 안전 해가지고, 그 학교 계속 둘러봐야 되거든요. 듣는다든가, 뭐. 그러고는 없습니다. 포토전이 네. 한 버전이 혹시 파일 다 보셨어요? 있는데 1시간 더 걸리던데. 다는 못 보고요. 음, 다는 못 보고, 근데 뭐 한 가지 잘 됐네요. 물어볼게요. 네, 예, 제가 그뭐 유튜브 보다가 그 고려대 그 권도영 교수님이 약 자체 부작용을 인정을 하더라고요. 네, 약을 먹으면 무도증이 생기고, 도파민 공급 관계로 한시 망상증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약을 조절하기가 아주 어려운 병이라고 이렇게 판매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하는데 쓰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 모르겠어요. 처음으로 이런 유튜브를 제가 봤거든요. 약 자체 부작용이 있다고 인정을 하셔요. 그래가지고 어제 준 그 파일은 다는 자세하게는 못 봤어요. 수박 겉핥기 식으로 봤고 계속 잔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싱글 파일로 따로 다 올려놨어요. 예, 예, 그거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어, 약 자체 부작용을 인정하는 교수님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제가 리키피디에서 부작용을 얘기를 하니까 환시, 환가 이런 거, 그러니까 위키피디아와 그 당시에 내가 뭘 바꿔달라고 했던가 지금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선생님 이 약을 먹어볼까요? 라고 하니까 그 약도 같은 계열이라서 환자분한테는 같은 환시, 환각 증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안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의사들도 부작용을 알아. 음, 아는데 제가 이런 뭐 한시 환각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라고 하니까 리보터리를 처방하는 거고 부작용이 있어요 하니까 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부종 치료제를 처방을 하는 거예요.
아, 음, 그래서 약의 종류가 자꾸 많아지고, 네, 원인 이창증이 있어요라고 하면은 그걸 완화할 수 있는 약을 또 처방을 해요. 그러면서 효과가 처방되면서 부작용도 늘어나고, 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또 더 상충돼서 또 음,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파킨슨이 정말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인데, 그게 초파들한테 약으로 인해서 증상 악화를 정말 많이 시키는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줄여보시지요, 용기를 내보시지요라고 해도 의사가 신뢰가 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제가 잘 지낸다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다르게 착한 파킨슨이거나 너는 진행이 더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르죠. 킨스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이 저는 주는 대로 먹어요. 근데 주는 대로 먹는 이유는 제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가 약에 대해서 신정환 교수인데 되게 보수적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다행입니다. 주주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찾아가시는 케이스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신정환 교수가 만나게 됐어요. 신정환 교수를. 우연찮게 그냥 병원에 갔는데, 그래 만나게 된 처음부터. 건데. 어허. 초기부터. 일단 병원은 골라갔다, 그지?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주는 대로 먹는데 알아는 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음, 내용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뭐 챗GPT한테 물어보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깨달음을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 지식하고 깨달음은 틀리잖아요. 이게 경험자들이 말을 하다 보면 그 깨달음이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죠. 자기한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연결도 시킬 수 있는 거. 그 자료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요즘은 실제로 과잉 정보가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필요한 정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들이 과하지 않으면 오히려 접근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공허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어렵게 되고 또 그 접근해서는 또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게 불필요하게 필요한 자료들 그러니까 이제 형님께서도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어디 듣는지 모른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대다수 그런 것 같아요. 필요한 정보가 딱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필요한 정보에 바로 딱 접근해서 할 때 필요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어디 듣는지 모르고, 한참 헤매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필요한 그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경험치,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이제 검증된 정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참 많이 도움은 됩니다. 도움. 참. 세 번째로 참 중요한 이유를 하나 빼먹었는데요. 참 진짜 중요한 이유인데 저는 아직 먹는 양이나 부작용이 심하지가 않아요. 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환우들이 그대로 묻는 그럴 때 하는 거하고 또 자기가 이제 연차가 차가지고 지나가지고 애매해지고 그 민감해졌을 때하고 또 반응이 확 틀리거든요. 저는 아직은 제가 교수님이 주는 약을 제가 알아보고 먹어도 된다 생각하는 그 정도의 증상인 거죠. 저는 처음에 진단 받았을 때 약을 한 주먹을 받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걸 다 먹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우들하고 모임 있을 때 한번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처방을 받았다 그랬더니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줄여서 먹은 케이스요. 챗GPT를 다른 분들도 하고 저도 가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이게 챗GPT가 오답인데 말하자면 제가 아는 선에서가 이제 식물 이름이 뭐루 달에 지난번 산에 갔다가 이제 뭐룬지 달인지 구별이 안 돼서 했는데 정확하게 봤을 때는 뭐루예요. 그리고 이 GPT가 엉뚱한 소리를 해. 아주 장황하게. 그래서 어 아닌 것 같은데 뭐루 같은데 라고 했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긍을 하면서 뭐루인 것 같다라고 대답을 다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GPT도 100% 믿어서는 안 되고 정말 질문도 잘해야 되고 더 다양한 사실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게 1시간 들려주는 게 1시간인데 이 부분은 약부터 시작해서 관리하기가 다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우리 써니님도 보고 팀장님도 보고 다 같이 한번 보면서 정확한 출처는 못 찾더라도 공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대충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제가 가지고 이번에 찾으면서 또 아이고 이 자료 2019년도부터 자료 수집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또 괜찮은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것도 있는데 정리를 지금 못해서 못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고민해 볼 문제고 우리 찔레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아침에 자료를 보는데, 그것도, 저도 그 눈이 지금 불편해가지고서, 이거를 어떻게 프린트를 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그 프린트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또 프린트가 잘 안 되고 해가지고서, 그 자료를 잘 다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그게 아마 미국의 그 무슨 하나의 그 파킨슨 단체에서 거기 조직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자료 같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어, 지금, 처방전 받는 거하고 의사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그 약을, 될 수 있으면 약을 안 먹는 그런 그 경향인데, 다행히 처음 만난 의사가 진단을 하고 한 1년 동안 약을 안 주고 그냥 그 경과를만 이렇게 쭉 체크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분당에 와서는 그 여 교수님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분도 또 약을 많이 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퍼킨하고 프라텍솔하고 그다음에 에피큐나 이걸 가지고서 지금 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핑크님 옆에서 보시기에 저희 남편 같은 경우가 제가 약을 되게 예민하게 드니까
좀 안 좋게 보더라고요. 먹으면 되지. 병원에서 주는 약을 왜 안 먹고 네가 그러느냐 이러다가 권도영 교수 간 그 유튜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더니 그다음부터 네가 제대로 알려라. 어, 제대로 알려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핑크님께서도 보시기에, 지켜보시기에, 뭐, 어떤 그 약하고의 관계를 봤을 때, 약을 드시니까 몸이 어떻더라, 아니면 약을 안 드시니까 어떻더라, 이걸 혹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요? 핑크님한테 아, 여쭤봐요. 핑크님. 갑자기 사라지셔요. 그러면 우리 후배지 아닌 저는 약은 뭐 지금 16년 들어가는데 약은 잘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약은 잘 맞고, 약 물려놓은 그 권도영 교수님 유튜브 있잖아요. 그 진료받는 자세 방법 같은 거 너무 잘 말씀을 제가 원했던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진료받는 그거를 매뉴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서 첫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의사하고 이제 어떤 그런 같이 공감이 가는 진료 시간이 되면 음, 정말 약 처방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진료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상세하게 그렇게 환자 마음을 꼭 알아서 짚어준 교수가 저는 권도영 교수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 향락님한테 요거를 핵심만 1, 2, 3, 4 이렇게 해갖고 진료 받을 때 그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유튜브에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우리 환자들한테도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환자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그런 게 별로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 한번 초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연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그분도 현실에서는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음, 서울대 사이트에 들어가면 소진할 때 어떻게, 재진할 때는 어떻게, 진료시 뭘 준비해서 가고 이게 다 있어요. 그 비슷한 내용들이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의사가 그걸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케이스가 처음이다 보니, 네. 안에 내용은 그러니까 서울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병원 올 때 어떻게 해서 오느라 저는 이제 약 가지고 남은 약을 다 세어 오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적어 오느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가 현실적으로는 잘 안 안 맞더라고요. 맞죠? 네. 근데 유튜브가 요즘은 많이 공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이제 많은 환자들한테 하는 상황이 되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초보 환자들한테는 그 권도영 교수님 그 하는 얘기에 공감이 거의 많이 되더라고. 야, 내가 저거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저분이 해주시는구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매뉴얼로 이렇게 만들어도 좋겠어요. 진단 받을 때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면 정확한 처방을 받아올 수 있지 않나. 그냥 가서 뭐 그냥 저기 정리 안 된 얘기로 하다 보면 의사가 그 사람 마음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료받는 자세를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좀 서로 공감이 많이 되고 소통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킨스님이란다. 스포터즈님하고 한혜님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될까? 두 분이 병원 갈 때 이렇게 준비하고 가면 좋겠다. 실제로 다 적어는 가요. 진료 받으려고 적어는 가는데, 그냥 내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제 적어가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게, 그 의사를 만났을 때 제 몸 상태하고 제가 적어간 거랑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의사는 제가 적어간 내용만 보고서는 이제 추측을 하는 건데, 아까 킨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약 먹고 부작용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쉬워요. 생각보다. 쉽다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의사 만나서 얘기하고 약 처방 받고 하는 게 쉬운데, 저처럼 이제 약 먹고 나서 증상이 여러 개가 나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동영상 찍어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긴 했었는데, 찍는 것도 잠깐 동안에 찍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서포터즈님이랑 저랑 그 양식을 만드는 건 어렵진 않은데, 실제로 선생님이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잘 반영해주지는 않는다.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권지웅 선생님이세요? 아니요. 전 딴 분이에요. 이제 누가 보호자가 있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을 때를 바로바로 그때를 찍고 카메라를 들고 뭐 아니면은 뭐 카메라를 그죠. 찍지 않는 되게 일상적으로 카메라 촬영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 때문에 모르겠는데, 본인이 참, 작정을 하고 그렇게 한번 설치를 하고 지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약이 약간 오프가 되니까 이제 이게 또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유튜브에 발꼬임하고 이거를 올렸는데 그거는 심각하지 않을 때 정말 심각할 때는 휴대폰 카메라를 만질 수조차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약간 풀렸을 때 이제 찍을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심각한 모습은 촬영을 못 하는 거죠. 이번에 마리에 님이 한 사람 길 가던 노인이 이렇게 동결로 해서 나중에 와서 했다는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경찰청에서 나온 영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집에서 실종된 노인이 몇 시간 만에 실종 신고를 하고 몇 시간 만에 발견됐는데 그분이 파킨슨 환자인데 길 가다가 넘어져 있는 거예요. 도로가에. 근데 이제 파킨슨 환자가 어쨌든 뭐 외출을 했다가 집에 안 들어오고 그 사람이 그런 동결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킨슨 환자더라.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여서 전화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 그런 게 경찰청 글이 하나가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공유를 한번 해드리고 약을 좀 늦게 먹었나 봐요. 한이님, 네. 네. 제가 판단할 때는요,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좀 그렇게 뭐 섬세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총 합치면 6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 대목이 뭐냐면 용량에 의한 거냐, 두 번째가 특이적이냐, 비특이적이냐, 세 번째가 맥동성이냐, 이 세 가지 갖고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섯 가지군요. 아, 용량이 맞나 적나 두 개. 특이적이냐, 비특이적이냐, 맥동성이냐, 아니냐. 맥동성은 뭔데? 그러니까 혈액이 팍팍 튀듯이 공급이 제대로 쭉쭉 안 되고, 공급이 뇌로, 양리학적으로 뇌로 공급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잘 되냐, 안 되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혈액순환, 소화, 뭐 이런 거. 이건 약하고 관계된 그러니까 다른 건 없네. 일상생활이나 심리적인 거나 아니, 그런 게 이제 다 해당되는 거죠. 모든 거는 배제된 상황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특이적이냐, 비특이적이냐면, 그 표적의
가는 게 외적인 비특이적인 거 있잖아요. 뭐 D1, D3 수용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음, 그 외에 뭐 D5한테 영향을 주면은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음. 그랬을 경우에 약을 추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수들이.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되면 정청을 하지 않는 것 같던데. 아니 자기 스스로 파악해 볼 때 음, 음,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 내 부작용이. 음. 그 정리를 한번 해서 올려주세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상담님이 제가 못 찾았는데 오늘 저 찾았어요. 이것도 공유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지? 음정화된 보여요. 아직 안 열렸어요. 뭔가 나왔어요. 얘도 소동이네. 아직 안 나왔어요. 주인을 닮아서 서동이구나. 컴퓨터 저동. 이 저동이 큰 같아요. 음. 예. 아이고, 다행이다. 저동은 맞네. 뭔가 검해요. 네. 땡글이 돌아가는 게 보이죠. 상담자의 윤리 나와요. 윤희, 나와. 네. 그게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 이런 된장. 다 왔어요. 네. 원인과 증상을 구별하고 편견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보이시죠? 네. 읽으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해 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어, 상담자의 윤리. 첫째는 원인과 증상을 구별하라. 편견을 버려야 한다. 이게, 이게 뭐라고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원인하고 증상을 우리가 내담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원인인지 아니면 현재 그 증상인지를 구별을 하라는 이야기 같고요. 두 번째는 목표 지향이 아니라 과정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상담자의 목표 지향이라는 거는 상담자가 원하는 그런 그 상담의 방향이나 결과하고 과정 중심적이라는 거는 전화를 한 내담자의 그 현재 그 상태를 중심적으로 다 그 상담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담자를 위한 상담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상담자도 끊임없이 내담자가 되는 연습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의 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4번, 해답을 대신 쥐어주지 않아야 한다. 내담자한테 제일 좋은 거는 해답이라는 거는 상담자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담자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상담자는 코칭을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과대평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 같은데요. 그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자가 그거를 과대평가를 하지 말고 그냥 그 있는 대로 그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담자와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와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거를 옳다 그러다 이게 판단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게 뭔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그 성급한 결론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8번은 상담이 끝난 다음이라도 내담자에 관한 이야기, 내담자에 관한 에피소드를 그 험담이나 어떤 그 무슨 이야기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상담자는 내담자한테 무리한 요구나 무리한 강요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10번, 이성과의 상담은 가급적 피한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 회장님이 열심히 이야기해 주신 이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이성과의 상담에 대해서 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할지 참. 남자 상담사가 생겨야죠. 네. 근데 그게 남자 참 문제인 것 상담사들이 같아요. 많아졌어요. 네. 그다음에 상담의 비밀은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적이고요. 어디 가서 뭐 언제든지 죽을 때까지 내담자에 대한 이야기는 내 안에 그냥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2번, 이중관계는 맺지 말아야 한다. 뭐, 가까운 친구라든지 또는 잘 아는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을 상담을 해주는 것이 결국은 처음에는 편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이제 꼬여서 그 개인적인 관계까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내가 상대방이 나를 알고 내가 상대방을 알 때는 그 상담을 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상담자로서 많이 준비를 하고 좋은 상담자가 되고 싶지만 어쨌든 나로서는 부족한 게 많고 나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상담자의 윤리. 그러니까 이건 상담자의 윤리는 하나는 그 우리 내담자에 대해서 최대로 존중해주고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것이 우리 내담자로서의 해야 될 윤리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담자가 파스로 등장을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 저게 도대체 어디 나라 말이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파스로 등장을 만드셨다는 말씀이군요. 한 번 더 그냥 확인하면 그 사람도 내가 뭔가 말을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왜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뭔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자료를 별도로 다른 이런 사례도 있네요 하면서 굉장히 그 폼으로 답장 만드는 사례를 보여준다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 보여주기 힘든데 목이 덜러붙어 목이 덜러붙어서 아침에 오늘 3시에 눈 떠서 약을 먹고 안 먹고 좀 전에 먹었더니 빠졌네요. 이렇게 힘든 가운데 참 이런 시간에 진행하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잘 지내시고 예, 맞습니다. 우리 포터전님은 조끼를 벌써부터 입으셨다. 아침에 입고 하려다가요, 벗어났어요. 오늘은 왠지, 내일인데 오늘 벌써 입고 있나 싶어가지고. 예, 오늘은 왠지 입고 싶었고요. 오늘은 왠지 상담의 기본인 경청을 하고 싶어서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상담의 기본이 경청이라고 하네요. 맞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에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다짐에 많이 듣고 그 다짐에도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다음 주까지 제가 이제는 숙제를 좀 더 내고 강의를 우리가 안 들었는 강의도 마무리하고 문자 오지 않았던가요? 좋습니다. 시험 친다고. 저기 생명의 전환. 네. 참견학습한다고. 6월달에 시험 친다고. 시험 친다는 소리예요? 네. 와서 교육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교육 들으라는 소리를 이제 들었는데, 교육 듣고 오후에 시험이 있는가 봐요. 네. 오전에 교육. 6월달에 시험이 있다고 시험이니까 지금부터 일단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숙제를 나한테 6할 분담을 좀 할게요. 장로님, 7월 5일 광고해도 될까요? 네네, 미리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번에 동료 상담 공부하는 그룹이요. 네. 7월 5일 날 박선영 교수님 아시죠? 춤방, 춤추고. 네네, 네. 박선영 교수님 모시고 저희 특강이 있어요. 근데 7월 5일 날 1박을 할 겁니다. 토요일인데 1박을 청주 정감호텔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특강 하루 강의 시간으로 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7월 5일 1박 2일로 청주에 있는 정감호텔에서 하니까 정말 그 시간은 꼭 좀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짜가 있으니까 다른 약속 잡지 말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있더라도 해보시. 음, 회장님 월요일 날 5일 날 들어가서 6일 날 나오는 거예요? 음. 토요일 날 들어가서 주일 날 나오는 거지. 왜냐면 박선영 교수님이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된대요. 그러면 7월 5일 도단꽝. 결정은 미리 했습니다. 왜냐면 다 이게 뭐 의견을 들어볼 수가 없어서. 저희 그러니까 박선영 교수님 시간에 맞추신 거잖아요. 박선영 교수님 스케줄에 맞췄어요, 저희가. 어떠세요? 네. 7월 5일 날? 좋아요. 정말 좋은 괜찮습니다. 장소예요. 장소가 너무 좋아서 네, 하여튼 가면 행복한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이번 주부터 숙제할 생각하시고 공부 좀 하시고 마무리 서로 인사말 한마디씩 하고 끝냅시다. 선생님, 예, 저 먼저 할게요. 저는 또 오늘 교회 건사회에서 꽃놀이를 갑니다. 지금 아, 이제 8시 20분에 또 출발을 해야 돼서요. 가서 재밌고 즐겁게 잘 놀다 오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연휴라 아니 토요일이네.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할까? 손들어서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 네, 함께 계세요. 공부합시다. 네, 즐겁게 지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참어트 이야기로 했어요. 다음 주 어떤 거요? 카톡으로 올릴게요. 예? 카톡으로 올릴게요. 네, 다음 주 네. 하여튼 토요일 날 같은 시간. 혜승희 박사. 네, 감사합니다. 파킨슨성 네. 꽃은 콩 심으러 갑니다. 네, 콩 심으러 갑니다, 저는. 콩 나겠네요. 네, 많이 수확해갖고 떡 해드릴게요. 떡. 네. 네, 약속은 지킵니다.